여러분, 혹시 세계 지도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남미 볼리비아 안데스 산맥 깊숙한 곳에 푸카라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은 말 그대로 세상에서 버림받은 땅이었어요. 아이들이 병에 걸리면 병원까지 가려고 험한 산길을 넘다가 목숨을 잃는 일이 다반사였죠. 국제 구호단체들은 모두 포기하고 떠났고 주민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그 산에 길을 뚫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 한국인들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냈을까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이 채널은 엄청나게 성장할 채널이니 미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볼리비아 안데스 산맥 푸카라 마을, 해발 4,000m가 넘는 이곳은 그야말로 하늘과 맞닿은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이 산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어요. 마을 아이들이 감기만 걸려도 생명이 위험했거든요.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 가려면 험한 산길을 이틀은 걸어야 했으니까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살 카를로스와 9살 루시아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약을 구하러 산길에 나섰어요. 아버지들은 일하러 나가고 없었고 어머니들은 임신 중이거나 더 어린 아이들을 돌봐야 했거든요. 아이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죠. 조심해, 카를로스야. 구름이 많이 끼었어. 루시아가 오빠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아빠도 이 길로 다녔잖아. 카를로스가 동생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사실 그도 무서웠어요.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산 위에서 거대한 눈덩어리들이 굴러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눈사태였습니다. 아이들은 도망칠 새도 없이 하얀 파도에 휩쓸려 버렸죠. 마을 사람들이 아이들을 찾아 나섰지만 발견된 건 카를로스의 작은 신발 한 짝뿐이었습니다. 촌장 후안 아저씨는 그날 밤 마을 사람들 앞에서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어요. 이 산은 하늘이 아니라 저주의 벽이다. 우리 아이들을 계속 삼켜버리는 악마의 입이야. 이 소식이 전해지자 마을에 있던 국제 구호단체들도 하나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은 위험해서 안 되겠습니다. 적십자 팀장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우리도 가족이 있거든요. 그렇게 푸카라 마을은 완전히 세상에서 잊혀진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때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 이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서울 시내 한 작은 사무실에서 박지훈 엔지니어가 볼리비아 푸카라 마을 관련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35살의 지훈은 대형 건설회사에서 10년 넘게 터널 공사를 해온 베테랑이었어요. 하지만 몇 달 전 회사를 그만두고 의료 민간단체에 합류했거든요. 지훈아, 정말로 갈 거야? 지훈의 아내 수정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애들 학교 문제도 있고 또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잖아. 지훈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그 마을 아이들이 우리 민지, 지수와 똑같은 나이야. 병원 가려고 산을 넘다가 죽는다고 생각해봐. 우리가 도울 수 있는데 안 도우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이렇게 지훈은 의료진과 함께 볼리비아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푸카라에 도착한 지훈을 기다리고 있던 건 주민들의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또 다른 외국인들이 왔네요. 마을 학교 교사인 마리아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30살의 마리아는 이 마을 출신으로 대학을 나온 후 고향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당신들도 결국 떠날 거죠? 다른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지훈은 마리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못 들으면 떠날 겁니다. 하지만 그때까진 여기 있을게요. 약속드릴게요. 터널이요? 마리아가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로 이 산의 터널을 뚫겠다는 거예요? 네, 환자 이송용 터널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응급 상황에도 차량으로 병원까지 갈 수 있어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젊은이, 우리도 몇십 년 전부터 그 꿈을 꿨지만 불가능해. 이 산은 화강암 덩어리야. 거기다 지하수까지 있고. 하지만 지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산을 오르내리며 지형을 살피고 마을 사람들과 대화하며 신뢰를 쌓아갔어요. 마리아도 점차 지훈의 진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터널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최신 굴착 장비들이 푸카라 마을에 도착했고 지훈과 팀원들은 산의 가장 약한 지점을 찾아 첫 굴착을 시작했어요. 자, 시작합니다. 지훈이 신호를 보내자 거대한 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와서 지켜봤어요. 아이들은 신기한 듯 눈을 반짝였죠. 하지만 굴착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터널 입구가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 순간 터널 안에 있던 한국인 기술자 3명이 매몰되었습니다. 지훈. 마리아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지만 지훈은 이미 구조팀과 함께 터널 안으로 뛰어들어간 후였어요. 6시간의 사투 끝에 3명의 기술자가 구조됐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들은 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 숨을 거뒀어요. 지훈은 동료들의 시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국제 언론에 보도되었어요. 한국 기술, 남미에서도 무너졌다. 아마추어 구호단체의 무모한 도전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죠. 특히 중국 건설회사 관계자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역시 터널 공사는 경험이 중요하지요. 우리가 제안한 철도 건설 계획을 다시 검토해 보시죠. 중국 로비스트가 볼리비아 정부 관계자들에게 속삭였어요. 지훈은 그날 밤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선생님. 제가 너무 자만했나 봐요. 마리아는 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지훈 씨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정말 포기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더 이상 사람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첫 번째 시도는 참혹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아직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사고 소식이 퍼지자 마을 분위기는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지훈을 믿고 따랐던 주민들도 이제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들도 저렇게 죽을 뻔했잖아. 한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은 실험하러 온 거야. 우리를 도우러 온 게 아니라. 다음 날 마을 청년들이 돌과 막대기를 들고 임시 숙소로 몰려왔어요. 외국인들 다 나가라. 우리 마을에서 더 이상 사람 죽이지 마라. 지훈과 의료진들은 숙소 안에 갇힌 채 밖에서 들려오는 분노의 함성을 들어야 했습니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 외치는 소리들이 밤새도록 계속되었어요. 가장 가슴 아픈 건 마리아의 변한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지훈과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어요. 마리아 선생님. 지훈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지만 마리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도 결국 우리를 버릴 거죠. 마리아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배어 있었어요. 처음엔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똑같네요. 우리에게 희망을 줬다가 절망만 남겨두고 떠나는 거죠. 지훈은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이대로 떠나야 하는 건 아닌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지훈은 망가진 굴착 장비 앞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거대한 드릴은 이제 고철 덩어리가 되어 있었고 터널 입구는 돌과 흙으로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미안해, 형들아. 지훈이 동료들을 생각하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너무 무모했나 봐. 그때 마을 촌장 후안이 지훈 옆에 앉았습니다. 젊은이, 이제 정말 포기할 건가? 모르겠어요, 촌장님.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후안 촌장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우리 조상들도 이 산 때문에 수백 년간 고생했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포기하는 순간 정말로 끝이 나거든. 지훈은 촌장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다시 한번 결심을 다졌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푸카라 마을은 더욱 황폐해져 있었어요. 젊은이들은 하나둘 도시로 떠났고 이제 노인들과 어린아이들만 남아 있었죠. 마리아는 여전히 마을에 남아 임시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아니었지만 기본적인 응급처치와 약 100급 정도는 할 수 있었거든요. 35이 된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피로가 고스란히 배어 있었어요. 선생님, 제 배가 너무 아파요. 10살 카르멘이 배를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며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열이 너무 높네. 병원에 가야 하는데. 하지만 여전히 병원까지는 이틀을 걸어야 했죠. 그날 저녁 라디오에서는 한국 공사팀에 대한 소식이 나왔어요.
5년 전 볼리비아 푸카라에서 터널 공사를 시도했던 한국팀은 결국 실패를 인정하고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역시 말만 번지르르 했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마리아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정말 다시는 안 오는 건가? 그때 그 약속은 뭐였을까? 마을은 점점 죽어가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교육받을 기회도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기회도 없었죠. 어른들은 절망에 빠져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우리 마을은 정말 저주받은 땅인가 봐. 후안 촌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희망이 없네. 그런데 어느 날 마을 입구에서 먼지를 일으키며 트럭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궁금한 듯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트럭에서 내린 사람을 본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훈 씨? 그래요, 박지훈이 다시 돌아온 거였어요. 하지만 5년 전의 당당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지훈은 마리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약속 지키러 온 게 아닙니다. 속죄하러 왔습니다. 마리아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지훈 씨, 일어나세요. 왜 이러세요? 5년간 하루도 편히 잠들 수 없었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죽인 동료들 얼굴이 계속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이 마을, 이 사람들을 버리고 온 게 너무 후회됐어요. 마을 어르신 중 한 분이 지훈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대, 이번엔 정말 죽을 때까지 남을 건가? 또 중간에 포기하고 떠나지는 않을 건가? 지훈은 일어서서 어르신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이번엔 다릅니다. 제 모든 걸 걸고 왔어요. 실패하면 여기서 죽을 각오로 왔습니다. 트럭에서는 새로운 장비들이 내려졌어요. 하지만 5년 전의 거대한 기계들과는 달리 이번엔 더 정밀하고 안전한 장비들이었죠.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할 겁니다. 지훈이 설명했어요. 작은 터널을 여러 개 뚫어서 안전성을 확보한 다음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지훈이 돌아온 게 반가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다시 실망하게 될까봐 두려웠거든요. 정말 가능할까요? 마리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지훈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안 해보면 후회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엔 혼자가 아니에요. 한국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자원해서 왔거든요. 정말로 이번엔 달랐어요. 지훈과 함께 온 사람들은 모두 자원봉사자들이었고 각자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모두 지훈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움직여서 온 사람들이었죠. 공사가 시작되자 마을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도우려 했어요.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굴착 기법 덕분에 안전사고 없이 벌써 400m까지 뚫려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희망을 갖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초고압 지하수가 터져나온 거예요. 물의 압력이 너무 강해서 굴착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예상 못했네. 지질 전문가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 정도 압력이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해. 소식은 곧바로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한국팀 또다시 난관, 푸카라 터널, 이번에도 실패하나 같은 제목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지훈의 휴대폰에는 본사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훈 씨, 이제 그만 포기하고 돌아와요. 더 이상 돈도 시간도 낭비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지훈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마을 아이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때 마리아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저도 도울게요. 터널 공사 현장에서 응급 의료진으로 일하겠어요. 너무 위험해요, 마리아 선생님. 지훈이 만류했지만 마리아는 고집을 부렸어요. 이건 우리 마을의 일이에요. 저만 빠져 있을 수는 없어요. 마리아의 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때 지훈은 깨달았어요. 이건 우리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길이다. 그는 다시 한번 결심을 다졌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기로 했어요.
지하수의 압력을 이용해서 오히려 굴착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혁신적인 기법이었죠. 하지만 위험도 그만큼 높았어요. 마리아는 매일 터널 입구에서 대기하며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했습니다. 지훈과 작업자들이 들어갈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그녀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어요. 드디어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터널의 90%가 완성된 상태에서 마지막 10m만 남겨두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마지막 구간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조심해요, 지훈 씨. 마리아가 터널 입구에서 지훈에게 말했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걱정 마세요. 곧 끝나요. 지훈이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그도 불안했어요. 굴착이 시작되자마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엄청난 지하수가 터져 나오면서 터널 일부가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 순간 마리아가 부상자 구조를 위해 터널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마리아, 위험해. 지훈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두 번째 물기둥이 터져 나오면서 마리아가 휩쓸려 버렸습니다. 지훈은 죽을 힘을 다해 마리아를 끌어안고 터널 벽에 몸을 기댔어요. 마리아, 정신 차려요. 마리아는 지훈의 품에서 피를 흘리며 힘겹게 말했어요. 아이들만은 길을 보게 해줘요. 무슨 소리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지훈이 울부짖었지만 마리아는 이미 의식을 잃고 있었어요. 이 마을을 부탁해요. 마리아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지훈은 마리아를 품에 안은 채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어요. 마리아가 희생한 그 자리에서 갑자기 밝은 빛이 터널 끝에서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뚫렸다. 터널이 뚫렸어.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지하수의 폭발과 함께 마침내 터널이 관통되었습니다. 맑은 물과 햇빛이 터널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터널로 달려왔고 처음으로 산 너머의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터널을 통과하는 첫 번째 구급차를 보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우리도 이제 병원에 갈 수 있어요. 후안 촌장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세계는 우리를 버렸지만 한국은 눈물로 길을 열었다. 지훈은 마리아의 무덤 앞에 서서 약속했어요. 선생님이 꿈꾸던 그 길 끝까지 지킬게요. 그 후 푸카라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응급 상황에도 빠르게 병원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젊은이들도 하나둘 마을로 돌아왔죠. 이렇게 한 사람의 희생과 한 나라의 끈기가 만들어낸 기적의 이야기였습니다. 마리아 선생님은 자신의 목숨과 바꿔 마을 아이들에게 희망의 길을 열어주었어요. 그리고 지훈과 한국팀은 포기하지 않는 정신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죠.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버린 것 같고 모든 게 절망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걸 이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어요.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내용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잊지 마세요.